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매출 수조 원대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가 물류센터가 아닌 민간 야외 주차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무방비로 작업을 강행해 시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야외 주차장.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의약품 광고를 부착한 승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곧이어 대형 화물차가 들어서자 우비를 입은 직원들이 수많은 상자들을 분류해 각자 승합차로 쉴 새 없이 옮깁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약품이 들었을 상자들은 내리는 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그대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가 물류센터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야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운반 차량에 싣는 모습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야외에서 상하차 작업이 진행되면서 의약품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습기와 온도 등의 변질될 위험성이 커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 관리 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은 유통 중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유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데 A업체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셈입니다. 이에 A업체 측은 작업할 건물을 구하지 못해 임시로 주차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입니다. 임시로 하고 있는 거여서요. 건물을 저희가 지금 임대가 안 돼가지고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하차 등 세부 작업에 대해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송 준비 작업은 업체 창고에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예멘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홍해 백길이 끊어졌습니다. 부산항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태가 장기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난 이후 예멘 앞바다를 지나는 상선을 10여 차례 공격했습니다. 반군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다가 최근에는 홍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타깃으로 삼고 무차별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이 백길이 완전 막힌 겁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길이 6,500km가량 길어지고 화물 도착일도 7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늘어납니다. 수출입업자는 납기일을 제때 지키지 못해 피해를 입고 선사들은 기름값이 더 들어 결국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국제사회가 개입했다가 또 다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환적 화물 2위인 부산항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이응영 마케팅 부장입니다. 7일에서 9일 정도 추가로 더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납기일 못 지켜서 이제 뭐 이렇게 소송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수 없으면 뭐 소송 당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아니 위약금 물어주고 이런 수출입 화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양몽인 거죠. 부산항만공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부산항을 오가는 선주, 선사들의 동향을 살피는 등 장단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지역 인재를 잇따라 영입하며 부산 민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참패 여파로 출렁이는 민심을 잡아 선거 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류삼명 전 총경을 사모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류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른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돼 경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영도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지내는 등 경찰 인생 대부분을 부산에서 보낸 지역인재입니다. 류 총경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깡깡이 아지매로 일을 하시면서 내 자식을 홀로 잘 키우신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총선 출마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약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부산을 선택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주 2호 인재로 영입된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는 이미 부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역시 부산 태생에 지역에서 교육 문화 사업에 몸담았으며 최근엔 사구을 지역구인 다대포를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영입 2, 3호 인재를 나란히 부산 인재로 포진시킨 것, 내년 총선에서 부산도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당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판세 조사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8곳이 우세하거나 박빙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이 참패로 끝나며 정부 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를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박지동입니다. 전성하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협력관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한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보수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해운대갑은 하태경 의원이 떠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지영 변호사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원석 코레일 유통이사 등이 국민의힘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도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소재 9개 건물을 매입한 후 세입자 210명에게 164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춥겠고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0.7도, 습도는 3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